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목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16번째 시간으로서요.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던 다른 자동차 운전부 특별약관,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관련된 사례 문제 몇 가지 더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특별약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례로서요. 김영피 보험자가 대체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갑보험사 김영피 보험자 B 전담보 가입 가족안정 특약, 을보험사 김영피 보험자 A 전담보 가입 가족안정 특약, 병보험사 이렇게 똑같이 가입을 했고, 이제 자, 이번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이란 조건이에요. 즉 3번 케이스와 다른 점이 3번 케이스는 매매 대금을 완납했고 명의 이전 서류가 모두 교부돼 있지만 미처 명의가 바뀌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매매 대금 완납 이전이기 때문에 뭐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배 가능성, 특히 반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김영피 보험자인 친구 B, 즉 차량의 명부상 소유자인 B에게 아직 운행 지배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B도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렇죠. 운행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데 애석하게 갑보험사는 뭐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냐면 가족안정특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안정특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운전을 했고요. 친구 A는 어디에 가족안정특약에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렇죠. 갑보험사 대인 1에서 C, D에게 대인 1을 보상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을보험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대인배상으로 D를 보상하고요. 을보험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자기신체 사고로 A와 C를 보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즉 갑보험사에서 실질적인 대인 1을 받는 것은 맞는데 양도가 완성되었다면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받는 데 비해서요. 양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 1에서 보상을 받는다. 자, 이때는 왜 그러냐면, 자, 김영피 보험자인 B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요. 승낙피 보험자인 A가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니까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자, 갑보험사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정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다른 담보는 작동을 할 수가 없고요. 자, 대인 1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렇기 때문에 대인 1으로 C와 D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병보험사는 마찬가지로 대인 1만 가입돼 있으니까 이때는 묻지도 따지도 못하고 A, C에게 대인 1을 보상을 하고요. 자, 을보험사 결과적으로 대인 1만 보상을 받았고 A와 C는 대인 2라는 보험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 즉 무보험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을보험사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자, 탑승 불문하고 김영피 보험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부모 자녀는 탑승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피보험자에도 해당하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도 해당하므로 A와 C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해 준 후에 그렇죠. 병보험사 D에게 대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때 3번 사례와 차이점은 뭐냐면, 자, 갑보험사 대인 1에 보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요. 이미 김영피 보험자와 승낙피 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자, 3번 케이스에서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으로 약관이 적용돼서 양수인인 A를 계약적용 김영피 보험자로 간주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때 그렇다면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그렇죠. 양도가 완성된 후 명의가 이전되는 그 시점 사이 최대 15일 사이에 대인배상원의 공백을 메꿔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3번 케이스와 4번 케이스는 그렇게 비교해서 왜 제가 3번과 4번을 연달아 같이 묶어서 문제를 출제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좀 해주시고, 특히 법률상 책임과 양도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이때 양도의 완성 유무에 따라서 갑보험사의 담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사례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즉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보험차 상해도 되고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즉 승낙 피보험자의 부배자라면 무보험차 상해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제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면 갑보험사 기본피보험자 A고 전담보 가입돼 있고 가족한도 특약 가입돼 있고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담보, 그러니까 즉 자기 시체 사고 대신에 사망 1억 원, 부상 5천만 원이라는 이제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셨고요. 무보험차 상해는 5억을 가입하셨고, 자 을보험사 김용피보험자는 C인데 전담보 가입했고 가족안전 특약 가입했고 그렇죠. 자 A는 본인의 차량에 배우자 B를 동승한 후 운전하던 중에 쌍방과실 사고로 A, B가 사상했고요. 이때 쌍방과실 사고라고 했으므로 자 각각의 차외인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과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차내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가 운행자 책임이 있는데 다만 과실 비율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고에 대해서 아직 과실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제가 문제에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무보험 자동차라는 것은요 대인2가 가입돼 있는데 지금 대인2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죠. 대인2가 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도 무보험 상황으로 포함을 시켜서 실무적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할 때, 자, 상대방 담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대방 보험사가 하는 어떤 보상의 진행 과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뭘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선 보상을 포함해서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을보험사에서는 자 갑보험사 대인 배상원으로 이제 B를 보상해 주는 것은 뭐 결정이 된 것이고요. 을보험사는 아직 지금 과실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보상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좀 기다려 주셔라 이렇게 이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갑보험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A와 B를 보상할 수 있고요. 또는 선택에 의해서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으로 A와 B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으로 A와 B를 보상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그렇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포기하시고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으로 보상을 해달라. 즉 우선 보험금 포함해서 보상해달라고 청구를 하시면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자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두 가지 모두 병립이 가능하고요. 자 피보험자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사고가 만약에 갑보험사 자동차 사고가 아니고요. 걸어가던 중에 을보험사의 치에 의해서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은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서 생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겠고요. 다만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의 탑승 불문, 즉 걸어 다니시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다른 자동차에 탑승하던 내 자동차를 운전하던 탑승하던 관계없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만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점의 차이점도 좀 기억해 두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그 외 특별약관 같이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중요한 특별약관은 우리 다른 자동차 논란부 특별약관과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은 이제 종결이 끝났다고 보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잠깐씩 좀 보셔야 될 약관하고 특히 관용 차량 특별약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어서 준비를 따로 이렇게 챕터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보시면 자 취급업자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야말로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대리운전업자들이 이렇게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취급업자 보험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대리운전자 특별약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뒤가 같은 전화번호 대리운전 이런 광고들 많이 보시는데 자 보험 다 가입했다 현장에서 보험 증권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거 대리운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이런 대리운전 보험이 없어서 그야말로 차주의 보험에서 막 민폐를 끼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대리운전 보험에 다 가입을 하셨고요. 자, 대리운전 보험이 처음 등장했을 그 시점에는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았어요. 무슨 뭐 대인은 500만 원, 2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 300만 원 막 이런 식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대인배상 2나 대물배상까지, 그다음에 자차 손해까지 전부 다 풍족하게 여유 있게 보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들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이제 길에서 이렇게 우연히 대리운전 기사를 이렇게 하시면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뭐 이제 주로 이제 광고 나오는 업체들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일 테니까 그런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대리운전자 보험,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나를 포함해서 내 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상한 것까지 보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약이 바로 대리운전 특약이고요. 자, 취급업자 보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인 원이 우리 의뢰인의 보험, 즉 차주의 보험에서 되기 때문에 취급업자 보험은 대부분 대인 원이 보상될 수 있으면 그 초과 손해만을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인배상 2와 비슷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관용차량 특별약관입니다. 자, 관용차량 특별약관은 이제 이런 보험이에요. 업무용자동차 보험의 한 종류인데요. 관용, 즉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그런 자동차에 해당되는 보험. 경찰차, 소방차, 그다음에 뭐 공무수행이라고 적혀 있는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그렇죠. 뭐 청와대 경호실이라든지 뭐 각 장관님들이 타시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용차량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고요. 자, 이 관용차량 특별약관에 특별한 면책 손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면책 손해는 대인 1과 대인 2와 다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는데 특별히 어떤 면책 손해가 있냐면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들에 대해서 보통약관 대인배상 1 및 대인배상 2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재면책약관하고 비슷한데 우리 산재면책약관은 어땠죠? 그렇죠. 대인배상 2에서만 적용되는 면책약관이었고요. 그마저도 어떻게 규정되고 있었죠? 그렇죠. 자,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때에는 비록 면책약관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면책약관도 동일한 유사한 구조인데 다만 차이점은 대인 1과 대인 2 모두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즉 대인 1과 대인 2 모두 보상해 주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무조건 즉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만 면책을 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면책을 시켜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모두 면책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긴급 출동을 하더라도요. 소방공무원은 관용차량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했는데요. 경찰 공무원은 보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그렇죠. 산재면책약관에 비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면책약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한 각종 공상 이런 다른 법령, 다른 제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면책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때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초과하는 손해까지 보상받지 못하게끔 면책약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해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즉 산재면책약관하고 동일한 취지로 개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산재면책약관과 다른 차이점보다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모두를 면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관용차량 특별약관 면책약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 같은 얘기죠. 그래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험금 즉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용 차량 특별약관의 대인 1, 대인 2는 배상 책임 조항이니까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당연 면책을 시키겠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 약관하고 법령하고 비교했을 때 법령보다 약관이 훨씬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인배상2 산재면책 약관처럼 우리 관용차량 특별약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면책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보상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초과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관용차량 특별약관에서 누구에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의 부분에 대해서 직무집행에 관련해서 사상했다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총을 들 수 있는 분들이죠. 직업이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건, 예, 국가가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직종들이죠. 그 공무원들 중에서. 자, 그럼 다른 공무원들은 관용차량 특별약관에 대해서 보상을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관용차량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보험금 산정의 원칙도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관용차량 특별약관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피해자가 관용차량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둘째, 판결이나 소송 등을 제기해서 판결 등을 받아서 손해배상금을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셋째,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 특별약관에서도 다른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 지급 기준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소송 판결 등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금액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관용차량 특별약관에서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액에 대하여 확정되었을 때는 그 금액도 이 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용차량 특별약관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특별 규정, 군인,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사상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 그다음 지급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특별 규정, 이 두 가지 특별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국가배상법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 특별약관에서도 면책사유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각종 공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면책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하였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면부책 이제 사례 연습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면부책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뤄봤던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들이었냐면, 첫째 법률상 책임에 대한 거, 두 번째 보상 책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실사고 무음태상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특별약관까지 첨부된 조건으로 나온 우리 사례들을 이제 간단하게 다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다뤄봐야 될 사례들은 이러한 내용들, 즉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 법률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보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그다음에 면책 약관이 문제되는 경우, 그다음에 한정특약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그다음에 사고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학습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망라해서 이제 하나의 케이스로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 케이스에 대한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인지, 즉 논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후에 그 논점에 따른 답안을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자동차보험 과목의 이제 사례 문제를 풀어보는 이제 실전이라고 할 것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선 등장인물, 이제 저는 등장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A, B, C, D, E, F 뭐 이런 여러 가지, 또는 가불병정 뭐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땡땡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제시가 되든 간에 그 등장인물들의 줄 중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사람, 즉 책임이 있는 사람과 손해를 받을 사람을 구분하고요. 손해를 배상해 줄 사람 중에서
어떤 책임, 즉 어떤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법률상 책임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에 그 배상을 해줘야 될 배상 의무자 중에서 피보험자가 있는지, 그 피보험자는 어떤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면책약관에 적용이 되는 그런 조건은 없는지까지 따지시는 것이 바로 면부책 기본 사례 문제의 이제 진행 방향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답안을 서술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그리고 실전에 가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지금도 제가 이제 저와 같이 학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왜 밑에 갑보험사 보상 책임의 그 내용을 써놨느냐. 제가 항상 되짚어 드리는 부분들이 제일 그러니까 물론 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되짚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자, 이 내용은 여기 목차와 맞지 않는 내용인데 왜 여기에 쓰셨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제가 지적을 해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책임, 해당되는 내용, 즉 법률상 책임에 대한 내용인지 각각의 보험사와 각각의 담보의 보상 책임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구분을 꼭 해주셔서 해당되는 챕터 안에 그 내용이, 해당되는 목차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먼저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승낙 피보험자 자녀의 무단운전 사고 시에 소유자의 운임대 책임 여부 및 선회할 만한 사정이라는 것이 요건으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둘째, 한정특약 예외사유 적용. 즉 한정특약 예외사유가 뭐죠? 피보험자는 처해 도난에는 무단운전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취급업자 사고인데 지금은 무단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정특약 예외 사유는 즉 피보험당초의 도난, 그 중에서도 무단운전 사고일 것이고요. 그때 무보험자 상해 보상 여부가 되는지. 자, 그다음에 사고부담금 및 대위권. 자, 사고부담금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음주, 무면허 등등 같은 약물, 마약, 약물, 그다음에 뺑소니, 이 중에 하나가 뭔가가 문제 사례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대위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피보험자 아닌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다면 대위권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위권이라는 것은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무보험자에 대한 상해담보의 피보험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아마 탑승불문 피보험자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A는 강원도에서 따로 살고 있는 누나 B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자, 만약에 가족 한정특약 들었으면 대인원 제외 전담보 면책이 되겠죠. 형제 자매는 한정특약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뭔가 이제 조건이 있겠죠. 두 번째, B의 아들인 C, 만 17세. 결국은 차주의 조카가 되고 C 기준으로 A는 외삼촌이 되겠죠.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가서 놀기 위해서 어머니 B 몰래 피보험장치를 꺼내서 C와 C의 친구들을 탑승시켜 밤늦게까지 음주, 유흥 등을 하고 다니다가, 그렇죠, 음주가 들어갔네요. C의 운전 부주의로 급차선 변경해서 옆차선을 주행하던 이 운전 차량과 충돌했다. C의 운전 차량 동승자인 D와 상대방 차량 운전자 E를 결국은 이들이 이제 죽거나 다치게 되었고요. 이 사고의 과실은 C가 80%, E가 20%로 결정됐다라고 이제 문제 조건에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죠? 예. 자, 우선 놀기 위해서 엄마 몰래 차를 꺼냈어요. 자, 무단운전이죠. 근친자의 무단운전. 이때 누구에게? 승낙 피보험자인 B와, 즉 보유자인 B와 소유자인 A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법률상 책임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고요. 논쟁해야 될, 우리가 작성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된 논점이 되겠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운행자 책임의 여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차 외인,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 하고 따져봐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무단운전의 정을 알고 동승하고, 그렇죠, 선회할 만한 사정도 없는 C의 친구들, 그 중에서도 동승자인 이제 친구 D가 되겠네요. D에 대해서까지 과연 운행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험을 봤더니요.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돼 있는데 특정 일인, 그렇죠. B로 이렇게 가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 B로 지정되어 있고 한정 특약 만 30세 이상. 자, B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자, B 이외에 다른 사람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30세 이상이니까 결국은 C라는 사람은 B의 아들이고요. 17살에 불과하니까 자, 범위 한정 특약도 위반했고 연령 한정 특약도 위반했습니다. 자, 을보험사는 자, 계약 적용 김영표 보험자는 2가 되겠고요. 대인 원만 가입했네요. 자, 병보험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전담부에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 적용 김영표 보험자는 D의 아버지 F입니다. 자, 그렇다면 D는 자, 피보험단체에 지금 탑승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죠. 어디에 탑승하고 있어요? 갑보험사 피보험단체에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체 탑승 불문, 즉 병보험사 피보험단체 탑승 불문하고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죠? 무보험단체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는 것이죠. 예, 하는 것인데 이제 무보험차 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가 작동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소재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법률상 책임에 있어서는 무단운전 사고에 있어서 소유자와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있는가, 특히 무단운전의 정을 알고 동승한 차내인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생들이 음주 유흥을 즐기려고 어머니 차를 몰래 가져갔다는 부분, 즉 착하게 볼 만한, 좋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선회할 만한 사정이 없을 때 과연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범사 책임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상 책임에 넘어와서는 한정특약 예외 사유,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무보험차 상해가 되는지, 사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대의권을 행사는 누구한테 하는지 부분 각각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상 책임 보겠습니다. 무단운전 사고에 대한 소유자 A와 보유자 B의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보유자 B. 자, 보유자 B는 평소 자동차 및 열쇠 관리 상태 뭐 등등 이 무단운전의 판단 요건들을 쭉 제가 나열을 해놨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내인 D와 차외인 E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무단운전의 정을 알고 동승한 자에 대해서는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평소 업무가 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자, 사후에도 이 무단운전에 대해서도 승낙을 했을 것이라는 거로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케이스는 실제 최근에 발생한 대법원 판례예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선회할 만한 사정이라는 얘기를 쏙 빼버리고 차내인 D와 차외인 E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있다. 특히나 소유자 A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지배 가능성 및 반환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A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법률상 책임 두 번째로 무단운전자 C는 그렇죠. 보유자는 아니지만 운행자 책임을 지는 운행자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사고를 야기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거고요. 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즉 C와 D에 대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책임 및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자,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보겠습니다. 한정특약 위반했지 않습니까? 특정 일인 한정특약 및 만 30세 이상 한정특약 위반했는데, 자, 뭐라 그랬죠? 제가 예외 사유가 그렇죠.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했을 때는 그 자동차를 찾을 때까지 예외적으로 대인배상도와 자기 시사사고를 보상해 준다고 했고요. 이때 그 도난에는 무단운전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사고는 무단운전 사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단운전의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예외사유 적용된다. 즉 대인2와 자기차 사고가 예외적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따라서 D와 E에게 대인 1, 2로 보상을 해주고요. 왜요? 자, 김영 피보험자 A와 승낙 피보험자 B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자, C에게 책임이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피보험자 등장인물 중에서 A와 B가 있고요. A와 B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A와 B는 갑보험사의 김영 피보험자와 승낙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신해서 갑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D와 E에게 대인 1, 2로 보상을 하고요. 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냐면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사고 부담금의 우리
취지가 어떻다고 그렇죠? 그렇죠. 자,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과실 등의 사고를 야기했을 때 이 피보험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사고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무면허 및 음주를 한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닌 무단 운전자 C입니다. 따라서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김영 피보험자 A가 C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했는가? 그렇지 않겠죠. 외삼촌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금 무단 운전을 한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을 했을 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담보, 즉, 자, 지금 승낙 피보험자의 자녀로서 C는 지금 대인배상2를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하는 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검토의 대상이 아니고요. 자, 을보험사는 대인 1만 들었으니까 D에게 대인 1을 보상해 줄 것이고요. 병보험사 보험자 상해. 자, D는 자, 피보험단체 탑승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인배상2로 보상을 받죠. 어디서? 갑보험사에서. 따라서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만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대의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무단 운전을 한 승낙 피보험자 B의 자녀에게 대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약관 학습하실 때 어떤 내용 배우셨죠? 그렇죠.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고가 고의 사고일 때는 대의권을 행사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사고와 같이 그때 말하는 피보험자라는 모든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승낙 피보험자의 자녀, C는 승낙 피보험자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애석하게도 갑보험사는 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다만 D에게 지급한 대인 1, 2에 대해서요, 2의 과실에 해당하는 20%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누구에게 2와 2가 가입한 을보험사에 보험금을 대의권을 행사해서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받아올 수 있을 뿐이지 무단 운전자인 C에게는 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보험의 혜택을 지금 받는 사람은 A라는 김영 피보험자와 B라는 승낙 피보험자인데요. 자, B라는 승낙 피보험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보험 혜택을 받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돈을 17세 먹은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머니 B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좋아했더니 결국은 지급하는 돈을 지급하는 건 똑같고 지급하는 시기만 잠시 뒤로 미뤄진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이럴 때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개최하는 가족은 제외시켜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험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주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상법 및 약관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례 포인트는 양도인의 운행자 책임과 절취운전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논담보 특별약관 대의권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미 보시면 양도인의 운행자 책임 여부인데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양도가 완성됐다는 문제 조건에서 양도가 완성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양도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실제 사례에 가서 사례 문제 풀 때 이 포인트라는 걸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고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양도의 완성 유무를 따지고 그 양도의 완성 유무에 따라서 양도인의 대인배상 1, 양도인 보험의 대인배상 1 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내용 보시면 자, 2월 1일 날 그렇죠.
본인 소유 자동차를 B에게 매매하고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명의이전 서류도 다 넘겨줬어요. 2월 14일 날 아직 15일이 넘지 않았네요. 자, 의무보익수담보 특별약관 며칠이라고 15일이라고 그랬죠. 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배우자 C를 동승해 주행하던 중에 D가 운전하는 차량하고 사고가 났는데 D의 차량은 D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절취한 차량으로 밝혀졌고 이 사고로 B, C, D가 사상했는데 자, B는 을보험사에 피보험자동차 교체에 대한 승인을 보험사에 통지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B 50%, D 50% 결정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자 보험가입사항 보니까요. 예. 자, 아직 보험 기간도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갑보험사 전담보, 김용피보험 1인 한정 특약, 자, 을보험사 전담보, 가족 한정 특약, 병보험사 전담보, 가족 한정 특약 이렇게 각각 가입돼 있고요. 자, 갑보험사 기준으로 양수인이 운전했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범위 한정 특약 위반했고요. 자, 을보험사 기준으로 다른 자동차 논담보 특별약관 적용돼야 되는데 가족 한정 특약 가입돼 있으니까 김용피 보험자와 배우자 모두 그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른 자동차 논담보 특별약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고요. 자, 병보험사는 이제 우리 법률상 책임, 즉 김용피 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포인트는 뭐였죠? 양도의 완성, 그 다음에 절취운전이죠. 여러분, 절취운전에서 소유자 등과 같은 보유자에게 책임이, 즉 특히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피보험 자동차 및 열세의 관리상의 과실인 것이죠. 자, 근데 자, 아파트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세워놓은 차라면 피보험 자동차 및 열세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자동차 및 열세 관리상의 과실이 있게 된다는 것은 자, 열쇠를 꼽아놓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시동을 걸어놓다거나, 아니면 차 안에 예비 키를 넣어놓고서 그 예비 키가 뭐 발견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 상황이 되어야 열쇠 및 자동차 및 열쇠 및 관리상의 과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매매대금은 전부 모두 다 지급됐고 명의이전 서류도 다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소재는 말씀드린 대로 양도의 완성 여부에 따른 운행자 책임 및 갑보험사,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취운전 사고에 있어서 김용피 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자, 법률상 책임 보겠습니다. 양도에 따른 운행자 책임. 양도인에 대해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있고요. 명의이전 서류도 모두 넘어갔기 때문에 명의가 남아 있더라도 운행자 지배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 A는 운행자 책임이 없고 양수인 B만 운행자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절취운전 사고에 대해서 보면요.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절취운전 사고에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죠. 다만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사례에서는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차주는 따라서 병보험사는 이제 차주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자, 이 사건에서 모두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 버렸고, 다만 절취 운전자 D는 운행자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자, 갑보험사. 자, 의무보험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작동되려면 15일이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직 15일이 넘지 않았죠. 따라서 양수인 B를 계약적인 김용피 보험자로 간주하여 CD에게 대인 원을 보상하고요. 자, 갑보험사는 계약자로 간주된 C에게 보험료를 좀 받는 거예요. 어떤 보험료냐면 불량 할증률을 적용해서 약간의 보험료를 받는 것이죠. 자, 양수인 B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만약에 이게 15일이 넘어갔으면요. 의무보험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보장사업이 작동하거든요. 이때 정부보장사업에서는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B에게 대위행사합니다. 따라서 B는 그 금액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15일이 되기 전에 명의를 넘기고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15일이 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갑보험사 의무보험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작동하는 것이고요. 자, 을보험사는 보시면요. 다른 자동차 논담보 특별약관이 작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정특약 위반한 것도 없고요. 대체된 자동차도 대체 승인 전까지는 다른 자동차로 간주해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대인배상투로 D를 보상하고 B와 배우자 C를 자기시사고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무보험자동차 여행 상해담보. 자, 탑승 불문 즉 내 차는 이미 폐차됐지만 탑승할 수 없지만 탑승 불문 보상해주는 담보가 바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이기 때문에 김영 피보험자 B와 배우자 C는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대인배상투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인배상투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죠? 그렇죠. 병보험사는 이미 이 사건에서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B와 C는 그 어디에서 대인 2를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요. 대인 1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병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요. 자, 정보보장 사업에서 B에게 어떤 걸 보상해 주는 것이죠? 예. 대인배상 1을 보상해 주고요. 예. 그다음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을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그렇죠. 대인 1 초과하는 손해, 즉 B가 정보보장 사업에서 받는 손해, 그다음에 배우자 C가 갑보험사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서 받는 손해를 보상하는 초과 손해를 을보험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보상을 하고요. 이때 어떻습니까? 을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정보보장 사업은 대인배상원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각각 D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B와 C에 대한 지급보험금까지 모두 구하라는 그런 문제를 냈던 것인데 지금 지급보험금에 대한 건 우리가 아직 학습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서는 뺐고요. 다만 다른 실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실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자,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포인트인가 그리고 그 문제 안에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요건들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서술형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유상운송 및 출퇴근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예외. 자, 우리 유상운송 하면 떠올리면 어떤 게 있으시죠? 그렇죠. 반복성 있는 유상운송 원칙적으로 면책이다. 다만 31초가 임대차는 보상을 해준다. 다만 30초가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반복성 있게 유상운송했을 때는 면책이다. 딱 거기에 예외 사유는 우리 승용차 함께 타기, 즉 아침 출퇴근 시간에 돈을 받고 해주는 승용차 함께 타기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유상운송이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상운송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화물의 유상운송,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람 및 화물에 대한 유상운송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부책이다. 다만 대여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일회 유상운송이라도 면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 제가 지금 이제 문제화해서 출제를 한 것이고요. 자,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가? 누군가 무면허를 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니까 아마도 사망 피해 어떤 사람 등장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사망했고 그 중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고 그 중에 상속인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다음에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2021년 날짜 이제 뭐 A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B를 탑승시켜 운전 중 사고 지점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A, B, C가 사상했다. 과실은 각각 5대 5다. 자, 그러니까 A도 50, C도 50이 되겠죠. 자, A의 직업은 급여소득자로서 사고 이전부터 B에게 택시 요금 상당액을 받고 출근 시에 B를 회사까지 태워다 주고 있었다. 그렇죠. 출퇴근 중 승용차 함께 타기네요. 자, B는 A에게 사고 이전부터 택시 요금 상당액을 내고 출근 시에만 A 차량을 이동하던 중 사고가 생겼다. 승객이네요. 그렇죠. C는 개인적인 용무로 무면허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다. 아, 김영피 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C가 사망했네요. C의 유족 관계를 보니까 사실혼 배우자 D와 친부 F, 친모 G가 있으며 사고 당시 D는 임신 중이었고 사고 이후 E가 태어났다. 여러분, 자 상속인 제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에요. 자, 지금은 사고 당시에는 직계존속만 있지만 이미 태아가 있었어요. 태아는 태아일 때부터 상속인으로 취급하고요. 정상 출산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상속인이 됐고요. 따라서 직계비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은 D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고요. 자, 사실혼 배우자는요. 자, 우리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모두 배우자입니다. 모두 배우자로 인정받는데 다만 이 상속에 있어서는 배우자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단독 상속인은 E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D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D와 E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D는 50% 가산해서 5분의 3, E가 5분의 1을 받을 것인데 지금은 E가 100%를 다 받는 경우에요. 자, 보험가입 보니까 개인용 자동차 보험 전담보에 가입했고 가족안전특약 가입했고요. 자, 을보험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1, 자, 병보험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전담보 가족안전특약에 각각 가입을 하고 있네요. 자, 문제 소재 말씀드린 내용들 이제 제가 좀 정리하시면 되고, 자, 법인사 책임은 특별히 따질 게 없죠. 뭐 운행자 책임하고 불법행 책임이 각각 과실이 5대 5니까 각각의 보유자와 직접 운전한 운전자들은 운전을 직접 한 사람들은 불법행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운행자 책임, 보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이 있는 법인사 책임에서는 특별히 다툴 내용이 없는 그런 사례죠. 예. 그다음에 갑보험사 보상 책임 검토를 해보면요. 자, 유상운송 및 출퇴근 중 예외 사유 말씀드렸죠. 자, 반복적으로 이미 문제 조건에서 계속해서 출근 중에 돈을 받고 유상운송 중이었다. 반복성이 있다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사유인 출퇴근 중 예외 사유를 알고 있느냐? 이 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즉, 유상운송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택시요금 상당액을 반복적으로 받은 유상운송에 해당하지만 사고시간 9시에 출퇴근 중 사고로서 유상운송 면책약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후 3시에 출근 중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는 유상운송 예외사유인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저녁 6시부터 8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탑승하고 넘는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 전 시간에 탑승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시간이 지난 이후 오후 3시 같은 이런 시간에 탑승하는 것도 출퇴근 중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간의 범위를 정해놓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우버 택시와 비슷한 그런 걸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를 자가용에 도입을 한 것인데요. 만약 오후 3시, 새벽 3시 다 모두 출퇴근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가용이 택시화돼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직 제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외국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출퇴근 중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하루에 4시간, 출근 시간 2시간, 퇴근 시간 2시간, 4시간만 딱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 조건에 시간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 내에 들어가 있는 사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운송에 해당합니다. 반복성 있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만 어떻다고요? 예외 사유인 출퇴근 시간 자동차 함께 타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상운송 면책약관 적용되지 않아서 대인 1, 대인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모두 부책이고요. 따라서 B에게 대인 1, 2로 보상을 해주고요. 자, B는 동승자인데 동승자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동승자 감액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와 그 차를 타게 된 경위를 따져서 감액을 하게 돼 있는데, 조건이 출퇴근 중 사고는 동승자 감액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동승자 감액을 하지 않고 C에게만 대인 1, 2 보상해 주는데 C한테 과실이 50% 있으니까 대인 1, 2 중에서 50% 과실상계한 금액을 보상할 것이고요. 자, A에게는 자기 실사고 보상하죠. 그렇죠. 어떤 유상운송 면책약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담보 A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왜? 피보험 자동차이긴 하지만 반복성 있는 유상운송이긴 하지만 그렇죠. 출퇴근 중 예외 사고로서 유상운송 면책약관 각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갑보험사는 3가지 담보 대인 1, 2, 자기체 사고, 무보험 상해가 모두 작동을 하는데
정말 좋은 것이 출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적용이 돼서 갑범사, 유상운손 담보는 모두 면책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면책약관이 작동되지 않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1, 2, 자기치사고 무보험자상해 모두 보상해 준다. 이번 회차는 이제 3번 문제까지 제가 좀 다뤄봤고요. 다음 회차 또 문제 이어서 또 제가 몇 가지 문제 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 회차까지 좀 마무리하신 거 여러분 같이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고 자, 우리 16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